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공약수로 나누기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공약수를 자세히 보시면 중1의 개념인 소인수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1로 넘어오면서 소인수라는 개념이 나오니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예를 들어 14와 21을 두 수를 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약수가 1과 7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수입니다. 네, 소수. 예전에는 소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 이렇게 돼서 중1 때 개념이 나타나죠. 그럼 처음부터 이 7을 통해서 7, 24 곱하기로 하셔도 되고 14는 7로 이해하셔도 되고 21 나누기 7, 3 이렇게 이해해서 이 7이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이 이제 소수로 바뀌는 순간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 사이에서는 이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들이 개념이 이것이 소수고 이것이 공통된 약수다 라고 이해만 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소인수 분해로 이해하는 다고는 용어를 써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소인수 분해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14라는 것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2하고 7이라는 거죠. 그럼 21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3하고 7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2하고 3은 공통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7이 이제 공통되기 때문에 이 두 수의 공약수는 공약수 즉 최대 공약수는 7이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소인수 분해 방식이다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 숫자를 쪼개서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7, 14, 21. 그러면 이 숫자가 2 곱하기 7, 3 곱하기 7로 됐을 때 이 7을 나누기로 생각했을 때 약분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 3.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제 시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하고 45를 주어졌다. 그럼 일단 먼저 초등학교 5학년 방식으로 하면, 일단 짝수일 때는 2를 많이 쓰죠. 그런데 2를 쓰고 그 다음 학생들이 이제 3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렇게 쓸 때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중1 때 말하는 소수의 개념. 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0.1, 0.1은 소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수입니다.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러면 둘 다 이제 짝수일 때는 2를 제일 많이 쓰죠. 2로 짝수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혔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3을 쓰죠. 3, 6, 18, 3, 1, 3, 3, 5, 15.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어서 나머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나누기가 약수고 3, 6으로 곱해서 18로 보는 것은 이제는 인수라는 거죠. 이 3과 6은 각각 인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6하고 15다. 그러면 이제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3을 생각한다는 거죠. 3으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다 됐고, 2하고 5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서로소라는 거죠. 이제 1 말고는 공통된 약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눗셈은 끝나고 이쪽이 두 개 곱해서 9다. 이것을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남은 2와 5는 사실 나중에 최소 공배의 수 구할 때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뜯어다 보시면 18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 곱하기 2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소인수분해로
이해하셨을 때 요 숫자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이제 18의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2.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45라는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약분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3으로 공통된 약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했다. 그럼 3 곱하기가 내려갔다.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또 3이 공통된 약수죠. 그럼 약분을 하면 2, 5 이렇게 해서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과서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보시면 예를 들어 18을 이제 2 곱하기 3의 제곱 이제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죠. 이것도 45를 이제 3의 제곱 이제 5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난 후에 공통됐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공통되는 여기는 없기 때문에 2는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이 두 수는 지금 소인수가 같이 있고 지수가 같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둘 중에 작은 것을 내려라 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올 수가 없죠. 이 2나 5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떨어진 몫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분해 방식으로 구할 때 여기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짝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를 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방식 일단 짝수는 2가 가장 좋죠. 2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이제 나누어질 수가 없고 1로만 나눌 수 있는 서로 소관계 됐을 때 이제 끝인데 이 소인수분해 방식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기서 바로 곱해버리죠. 6 곱하기 2는 8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는 8이다 라고 되고 그럼 이 문제를 소인수분해 방식 즉 32는 여기서 이제 소인수분해 좀 덜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가 5개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면 저희 때는 이 5승 이렇게 하게 돼요. 요즘에는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하고 있죠. 56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가 하나 둘 셋 7이 2가 3개 7이 하나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소인수가 둘 다 있을 때 공통된 소인수가 있을 때는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5승보다 3승이 작기 때문에 2의 3승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7이라는 소인수는 30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공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7은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 방식에서 2의 3승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8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기서는 중학교 1학년 이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이런 풀이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32를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2a 곱하기 7 즉 여기가 이제 56 이쪽이 32 2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이런 풀이로 교재들이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제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공약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약수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것은 중1 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이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두 개의 상식을 섞어서 약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들을 살펴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소인수분해 방식이나 이제 공약수 방식을 어떤 것으로 사용해서 정확하게 계산만 된다면
이제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숫자 커질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 126과 1764 이렇게 줬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면서도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인수분해는 했다고 생각했을 때 2, 3의 제곱 7. 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2의 2승 3의 2승 곱하기 7의 제곱. 그럼 1764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번 해보면 이제 28, 16, 그 다음에 28, 16, 224, 248, 248, 1, 보통 여기서도 애들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을 하면 3, 1은 3, 그 다음에 3, 4, 12, 3, 7, 21, 3, 4, 12, 3, 9, 27, 그 다음에 7, 7, 49. 이 선수 분해 자체에서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큰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선수분해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공통된 것이 잘 보시면 2죠. 그러면 약분했다. 그러면 3의 제곱 7. 약분하면 2 하나가 남죠.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2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3이 공통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3의 제곱으로 바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7 남고 7의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된 7이다. 그럼 7 약분하면 1. 그럼 여기서는 2 곱하기 하나 약분되니까 7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 부분이 곱해지면 최동역수임을 알 수 있는데 교재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죠. 126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1764의 경우 2의 제곱, 요게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둘 중에 작은 것을 이렇게 하고, 그것은 같을 경우에는 그대로 같은 거. 이 둘 중에도 이제 7의 2승, 7의 1승,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여기서 살펴보시면 2가 공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의 2승으로 이렇게 약분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둘 중에 공통된다라는 것은 둘 중에 작은 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2가 있고 4가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약분을 하지 2하고 4 있는데 4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리가 둘 중에 작은 것이 된다는 거죠.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일 때는 3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둘 중에 같을 때는 같은 것이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구하는 최대공약수나 이렇게 구하는 최대공약수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 42 짝수다. 그러면 이제 공약수 초등학교 5학년 방식에선 짝수는 이렇게 2로 하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3 안되고 5 안되고 7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도 결국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소수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7, 24, 7, 3, 20. 그럼 요 두 개를 곱하시면 14가 되고 이것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럼 이것을 이제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 방식 28은 여기서 바로 소인수분해 다 돼 있죠. 사실 2의 제곱 곱하기 여기 7, 40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2, 7,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3, 7. 그리고 이제 소인수에 맞춰서 이렇게 적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것 2. 근데 3은 없죠. 여기에 3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그 다음 시간에 할 최소 공배수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통된 약수이므로 공통되지 않은 소인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살펴보듯이 없을 때는 1이기 때문에 1이 살아남고 따라서
14가 되는 거죠. 14. 그러면 요거와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초등학교 5학년 개념이 그리고 개념과 그 적용이 잘 훈련이 돼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은 이 원리만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 푸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소인수분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